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그냥 뭐 오다 말다 추적추적 그냥 추적 내리고 있어요. 가을비. 그 뭐 누가 노래했죠? 가을비 우산 속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과일의 당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지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담에 내 감기가 남의 연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속담도 있어요.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에 관해서. 또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천 안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그럼 이게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음보다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는 치매. 어떻게 뭐 좀 예방하는 방법. 이제는 이거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예방법.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예방하려면 나가서 걸어야 해요. 지난 시간에도 뭐 걷기가 좋다고 얘기했죠. 뭐 폐암을 53% 낮출 수 있다. 나가서 걸어야 돼. 치매 예방, 걸으면 치매를 예방한다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병원과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공동연구팀이 뭐 인지기는 비교적 정상이고 뭐 경도 인지장이 조금 있는 이런 사람들 151명을 2014년부터 4년간 이 뇌 촬영들 다 하면서 뭐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측정 정도, 뇌가 좀 위축됐느냐, 백색질 변성 등 알츠하이머병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기준으로 전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걸으라는 것도 고강도 걷는 것과 중강도 걷는 것, 또 일주일에 360분 이상 열심히 걷느냐, 또 360분 이하로 걷느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주 360분 이상 걷거나 중강도 이상으로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는 노인들보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이 알츠하이머병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강도로 잽싸게 걷고 그 다음에 잽싸게 걷는 운동을 오래도록 한 사람, 장시간 한 그룹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감소 효과가 뚜렷하더라. 즉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서 걸어야죠. 그러면서 노년기 이전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 여기 노년기는 65세입니다. 젊어서부터 걷기 운동을 하면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무슨 효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해서 이게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예방저널에 지난달에 8월 달에 2025년 8월 달에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어요. 나가서 걸어야지. 그런데 뭐 걷질 않고 그냥 먹는 거는 이빠이 먹고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에이? 그런데 아프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꿍시렁대면서 먹고 이빨 닦고 코딱지 띄워 먹고 뭐 눈곱도 때로는 띄워 먹고 뭐 귀지도 파먹고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에이? 그런데 아프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풍을 맞았어. 중풍 맞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살이 뭐 욕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막상 중풍을 딱 맞거나 뭐 1기, 2기 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말기 진단을 딱 받아버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냥 짱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나 막상 질병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저런 생각뿐이 아니라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면 나가서 걸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나가서 걸으면 엄지발가락 여기가 뇌 반사구예요. 반사구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걸으면 돼요. 이 자극을 좀 더 세게 주려면 푹신푹신한 신발보다는 얇은 신발, 얇은 신발보다는 맨발보다는 까치발로 걷는 거예요. 부산에 계신 분 까치발로 이걸 운동을 하세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 치매는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인천에 계신 분도 매일 등산훈련, 이건 등산하세요. 그분도 치매 안 걸립니다. 물론 저도 치매 안 걸려요. 저도 매일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어요. 오늘도 비가 여기 많이 왔어요. 비 올 때 우산 쓰고 여기 사무실 앞에 그 공원이 있어요. 자전거 못 타니까. 나가서 한 40분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아줌마이들이 저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No. 저는 건강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걷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 남들과 똑같이 걸리지. 남들과 달라야 남들과 다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가서 걸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향초, 생일 선물로 많이 했는데 이 향초가 사람을 잡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차에 보면 방향제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전에 나옵니다. 폐에 뭔가 찍찍 뿌리면 냄새가 다 없어진다고 이런 것들. 그거 방향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선 여기 향초가 사람을 잡는다. 향기가 나니까 좋아요.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초를 딱 켜놨을 때 이 켜놓은 곳과 3m 떨어진 곳, 6m 떨어진 곳에서 10분 뒤에 미세먼지 정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발 지점, 3m 지점, 6m 떨어진 지점에서, 촛불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켜있는 동안은 이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집안에서는 켜놓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 켜놓고 싶으면 이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혈액 속에 침투되면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발생하는 아주 또 위험 인자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촛불 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복용 중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항생제 효과가 반감된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음식궁합입니다. 음식궁합은 6가지만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신쓴단 맷잔떨 6가지 음식이 서로 돕고 도와주고 견제하는 이런 이 동양의학의 이런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의 튜빙겐 대학 연구팀들이 94종의 화학물질이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 및 수송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여기 수송단백질 이제 또 용어가 이러니까 세포의 생체막을 통과해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특수단백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94종의 화학물질 중에 30여 종 화학물질이 대장균의 유전자 조절 및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양의학적으로 쓴맛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폐대장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쓴맛의 음식은 여러 가지 있죠. 상추, 쑥갓, 그 다음에 치커리, 그 다음에 영지버섯 다 쓴맛입니다. 근데 이런 걸 먹으면 폐대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약해지는 게 있고 여기에 커피, 녹차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러한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아시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이
대장균이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능력을 감소시켰다. 즉 효과를 떨어뜨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쓴맛 자체가 대장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커피가 대장 기능을 또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중으로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 카페인은 시프로플록사신의 세포 내 유입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확실하게 찾아냈다 하는 겁니다.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커피 녹차를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좀 반감기죠. 반감기를 지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반감기라는 것은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커피의 반감기,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카페인이 50% 이하로 줄어드는 시간이 약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평균 6시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커피 한 잔 했어. 10시에 커피 한 잔 했어.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4시까지는 카페인이 몸속에 50%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후 4시에 커피 한 잔을 했어. 그러면 5, 6, 7, 8, 9, 10, 저녁 10시까지 카페인이 몸 안에 50%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때 약을 먹어버리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냥 약 먹을 때, 항생제 먹을 때는 커피나 녹차를 안 먹는 거 답이에요. 왜? 커피, 녹차로 인해서 이 항생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항생제를 더 센 곳으로, 아시겠어요? 항생제 더 센 거하고 또 농도를 더 짙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여기 대장 내에서만 그렇지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세포들이 항생제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 자빠진다는 겁니다. 좋은 세균들이 다 나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유익균이 죽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손해잖아요. 에? 그래서 이거를 의학 용어로다 기량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약 먹을 때는 커피, 녹차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술, 담배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생제 치료 시에는 어떤 음식이나 약물을 함께 먹는지, 복용량과 조합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음식 궁합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음식의 맛과 오장육부의 상생 상극 관계를 알아야만 이거 설명해요. 동양의학적으로 음식의 맛 6가지만 신쓴단 맷잔 떨, 이거에 예를 들어서 신맛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병나고, 단 걸 많이 먹으면 콩팥이 병나고, 짠 걸 많이 먹으면 심장이 병나고, 쓴 걸 많이 먹으면 폐대장이 병드는 이런 이 상생 상극 관계를 알아야 이걸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는 이해갔죠? 자, 그래. 그래서 이걸 동양의학적으로 그냥 음식의 궁합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복합 진통제도 카페인 섭취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왜? 약 복용 뒤에 카페인 함량이 이건 또 너무 이게 뻥치가 되는,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인 함량을 높이는 커피나 드링크제 이런 걸 먹을 때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서 가슴이 두근 벌렁벌렁 되거나 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 음식의 맛과 성분, 약성, 독성을 알고 중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이 약효가 너무
과다되거나 이게 중화되거나 감소되는 이런 거를 전부 다 고려할 때 정확한 약성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모르면 약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지금 약 먹고서 뭐 다 고쳐질 것 같지만 그건 어불성설. 약 먹어서 고칠 것 같으면 다 고쳤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알아야 돼. 그것이 내 체질과 건강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 간의 상호 상생상극, 즉 음식 간의 궁합이 어떻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느냐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런 걸 찾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오행생식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배합을 달리해서 1:1 맞춤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아주 천만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 같은 데서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에?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음식 궁합이 약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도 효과를 이게 증가시킬 것이냐, 중화시킬 거냐, 감소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전부 다 음식의 맛과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고 거기에 이 약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궁합 관계도 알아야 멋있는 이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커피는 이 6시간, 반감기가 6시간이고 6시간 뒤에도 카페인이 50%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하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젊어서부터 나가서 걸어라. 까치발로 걷는 게 제일 좋고 맨발로 걷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걷는 거, 어쨌든 걸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정리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치매 예방하시고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